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눈이 오네, 그죠?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요 부분을 볼게요. 이제 수급 부분, 그러니까 일단 2024년이 이제 끝났고, 새해 들어서 3일 거래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23년하고 24년의 매도 주체들을 보면, 올해 셀트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연초부터 이제, 주가 부분보다도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뜬데 셀트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또 올해도 이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막 연초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니까. 어?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셀트 성공되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어쨌든 23년부터 4년부터 힘든 그런 시장이었지만 올해 우리 시장은 저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잖아. 그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정치적인 부분의 위기가 아무튼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 글로벌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우리 시장이 아시아 정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년, 24년 매도의 주체들을 보면 올해는 이슈 하나가 제가 이제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이슈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3년, 24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셀트에 아무리 뭐 좋은 실적이든 또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놈들이, 그죠?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잖아요. 제가 20 아니야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셀트의 공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셀트의 공매도를 모른다면 셀트에서 결국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 결국은 이제 위에 또 가서 상투에서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또 보겠지만은 또 개인들은 셀트의 최고가에서 또 많은 일반인들이 또 물려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불나방 일반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2년 동안에 셀트는 자사주를 1조 8천억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삼성전자야 10조 뭐 별거 아니지만 셀트한테 1조 8천억은 엄청난 거죠. 그죠? 왜 그러면 그런 1조 8천억을 쏘아놨을까, 여러분들? 그죠? 물론 뭐 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셀트의 대세를, 그죠? 막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이따 수급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우선은 미국 시장을 간단히 보면, 자,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던 나스닥이 지금 지난 연말 이번 연초, 그죠? 20일 이평을 깼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1.7%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이쪽 전기차가 또 급등을 보여줬죠, 그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리비아라든지 이런 쪽 전기차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량 실적은 좀 부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 부분에 로봇이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전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나스닥이 다시 20일 복구한다면, 그죠? 다시 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20일을 복구 못 한다면, 지금 20일이 약간 이제 꺾이려고 하기는 해요. 그죠? 꺾이려고. 미국이 뭐, 어쨌든 여전히 강세니까. 근데 미국의 양대 축을 이제 끌고 가는 게 어쨌든 이쪽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니까. 자, 테슬라도 지금 이제 금요일날 8%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20일이 꺾였거든요. 그럼 20일이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20일이 올라가고 주가가 20 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모르겠어요. 테슬라도 20일 밑에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무튼 뭐 트럼프의 출범이 1월 20일이니까, 그죠? 20일이니까. 아무튼 주도주로서의 성장주로서의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애플이 됐든, 그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몇 번 오히려 상승했네요, 그죠? 애플은, 그죠? 금요일 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또 4% 이상 급등했죠, 엔비디아는, 그죠? 그래서 애플과 이쪽 테슬라와 애플이 미국 시장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결국 이제 이쪽
반도체 쪽, AI 반도체죠, 그죠? 브로드컴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떻게 경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AI 반도체는 올해도 계속적인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쪽에 지난해부터도 그죠?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 그럼 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료집에서도 그렇게 종목들을 넣어놨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뭐 하락을 워낙 많이 했고, 자 그럼 셀트도 잠깐 보게 볼게요. 셀트도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최고가가 35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셀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나는 뭐 40만 원에 매수했다, 39만 원에 매수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식 배당을 받았잖아, 그죠? 배당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 4년 동안 지금 3년 동안 지금 계속 4년 동안 배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0.05주나 받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셀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 이쪽에 차량 최고가가요 35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뭐 18만 원대니까 17만 원만 가면 되겠네요. 그죠? 17만 원. 17만 원만 가면 사상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17만 원. 사실 움직이면 금방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 1년 동안의 셀트리온은 박스권이었다. 그죠? 16만 원대와 20만 원대 사이에서 있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했잖아. 그죠? 속출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셀트는 잘 버텼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올해잖아요. 이제 올해. 그래서 올해 이제 부분들을 수급으로서 풀어보면, 그러니까 셀트는 수급으로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셀트의 성장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죠? 응? 주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잖아. 성장 부분도. 그리고 그 수급이 해결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셀트의 차명 계좌와 테마세 물량이죠. 테마세가 이제 저번에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자회사로 이전한 거니까 여전히 600만 주대는 있는 것이고, 그럼 올 테마세도 아마 올 한 3분기가 아니라 올 1분기 말 정도 되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때 그래 누가 리밸런스 이쪽에 그 블록딜 해가느냐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셀트의 2023년과 4년의 수급을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급을 지난해 12월 달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3조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어제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이제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었었으니까. 자, 12월 달 개인들도 1.9천 원. 그러니까 12월 달은 연기금이 주가를 방어한 거죠, 어떻게 보면. 2조 3천억을 매수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이 좀 되었고, 금융투자가 뭐 1조 4천억 들어왔으니까. 기관들이 총 3조 4천억을 그래도 매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3조 팔았고, 뭐 대부분 삼성전자 부분이었으니까. 응?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또 7천억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를 파는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떠나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전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또 50% 위니까. 그래서 시장을,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을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세요. 제가 이제 이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3년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이런 2차 전지 쪽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이제 또 일부 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팔아서 2차 전지 쪽으로 막 갔잖아요, 그때. 그때가 포스코 퓨처엠이 막 60만 원대였거든요. 그 제가 이런 말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렸잖아요. 뭐 가신 분들은 자유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7월달, 8월달에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 그럼 물론 돌아와서 셀트가 뭐 올라간 건 아니었지,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셀트가 여기서 이번 배당락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여전히 그죠? 18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됐던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됐던 에코프로 BM이 됐던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마찬가지, LG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자유겠지만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막 뛰어드는 거 공격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서서히 좀 돌아오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다. 그 돌아오는 거는 그죠? 올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당장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올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때 가야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죠. 지금 못 느끼셨어요. 그 당시에도 못 느꼈잖아, 그죠? 돌아오라, 그죠? 탈출해라. 포스코 퓨처엠에서 탈출하라. 에코프로 VM에서 탈출하라. 그래도 탈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던데. 근데 이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주가도 많이 빠지고 전기차 산업 자체가 결국 성장 산업인 거는 맞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트럼프 집권해봐야 자기가 뭐 4년밖에 더 집권합니까? 그 어차피 큰 축에서는 그죠? 전기차 산업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또 되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서 셀트의 2025년도 이 수급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마무리를 하자고 하는데, 더 하자고 하는데도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꾸 이걸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대행사는 워낙 지금 뭐, 제가 인기가 최고래요. 최고, 그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덕이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로서 저는 마무리를 제가 하자고 했고요. 아무튼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아직도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죠? 마지막으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뭐 급하게 매매할 종목 아니에요. 그죠? 기다리세요. 자료 다 도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어쨌든 제2의 알테오제는 있으니까, 제2의 알테오제는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종목도 쭉 말씀드리면은, 종목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2023년도에도 우리 VVIP들 카카오, 그죠? 수익, 막 20% 정도 수익 났는데, 제가 과감하게 빼버렸잖아요. 쳐버렸잖아요. 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자료집에 그런 종목이 있지만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 트럼프 이유가 됐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종목 좋다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하면은 중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올 상반기의 핵심 유망 자료집은 꼭 여러분들 구입 안 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빨리 먹는다고 좋은 것도 없고요. 아시겠죠? 때가 되면 먼저 푹 했다가 축 빠지면 또 실망하고, 그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딱 기다리면 다 와, 답이. 자, 그래서 오늘까지만 저는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42,000주 이제 매수를 했죠. 기관들은 매도했죠. 기관들이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했으니까 패스하고.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28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틀 연속 지금 매도를 합니다. 그 매도의 주체는 어쨌든 메리린치와 누구였습니까? 시티였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16만 주. 근데 기관들은 이제 간망이 있어. 어쨌든. 그죠? 연기금도 뭐 간망이죠. 근데 이제 누가? 자사주가 어쨌든 매수를. 그래서 연초 출발은 지금 외국계와 검은머리. 그리고 이제 외국계, 약간 외국인 스타일 부분에서는
뭐 일부 좀 매도가 좀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메릴린치 부분에서의 매도 부분은 결국 메릴린치는 이제 셀트의 공매도 쇼크부 창구였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일부 공매도가 좀 늘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메릴린치의 매도가 있는 부분에서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이건 이제 12월 달을 보니까, 하여튼 뭐 12월 달도 뭐 탄핵 전국 속에서 계엄 사태 속에서 여전히 우리 시장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계가 13만 6천 주 매도예요. 그죠? 13만 6천 주. 그러니까 뭐, 매도가 크지 않았죠. 근데 12월 달에 오히려 가장 주식을 많이 내다 판 주체는 개인들입니다. 그죠? 개인들이 54만 주. 여기는 이제 약간 차명 성격의 개인보다도 뭐겠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개인들은 파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가 결국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개인들이 엄청난 주식을 매수를 했지만 올해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항상 그런 상황을 또 보여줬으니까 과거에도. 자, 기관들도 12월 달에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입니다. 28만 주. 기관하고 누가? 자사주가. 그러면 12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뭐야? 개인들이 매도가 가장 컸고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기관들이 매수고 자사주가 매수잖아요. 자사주가. 1월 달도 지금 이제 자사주가 매수할 것이고 그럼 또 뭐예요? 기관들이 매수할 것이고 저는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개인과 검은머리가 약간 매도할 것이고 그죠? 그래야지 챕터가 뭡니까? 대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반기도 외국인들이 외국계를 표현을 합니다. 저는 외국계가 129만 주 팔았죠. 누가 더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하반기에도 230만 주 팔았어요. 이 개인은 일반 우리 오래된 개인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뭐야? 차명계좌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다 알렸습니까? 기관들이 200만 주, 210만 주. 또 누가? 자사주가 150만 주. 그럼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기관들은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리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셀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 앤드 실적이잖아요. 그죠?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미국도 아무래도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죠? 경기 방어적인 성격 부분들, 경기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면 아직까지 미국 굉장히 튼튼하니까 왜?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튼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야? 반대로 주식시장이 약하니까 경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소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를 하잖아요. 뭐도 하나 사고 싶고 누구 사주고 싶고 왜?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죠? 저도 막 셀터 오르고 주가 오르고 하면요.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지갑을 닫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이 하반기에 210만 주, 연기금이 120만 주죠. 그죠? 그럼 기관하고 누가? 회사만 산 거예요. 그럼 셀트의 대세에 가장 걸림돌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차명계좌라고 그랬잖아요. 검은머리도 차명계좌고, 국내 개인계좌도 차명계좌고, 거기에 이제 테마색이 있는 건데, 테마색이 어떻게 600만 주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럼 내년 뭐 상반기에 또 그렇게 빼내고, 그죠? 내년 상반기에도 뭐 한 200만 주, 300만 주 빼내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운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나오기 전에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적는 거죠.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와 있네. 아니. 요게 이제 그 셀트가 합병 재작년이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합병 이후에 셀트를 보면은 합병 이후에 개인들이 820만 주를 팔았어요.
차명 계좌가. 그리고 외국계가 380만 주. 그러니까 셀트가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1년을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누가 샀어요? 기관이 500만 주, 자사주가 700만 주. 그 기관과 뭐? 자사주야. 그 자사주는 어차피 안 나오잖아. 그죠? 자사주는 또 뭐해요? 소각하고요. 아마 월요일 날 소각할 거예요? 300 몇만 주, 그죠? 지난해에도 1월 달에 소각을 또 200 몇만 주 했고요. 그것도 자사주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 일부 공매도 몸통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단쪽 나오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수급이 지금 셀트너 수급은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의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10년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겠습니까? 뚝딱 야 간다 철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난해에 뭡니까? 지난해에 기관과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지난해 보니까요 460만 주 팔았어요. 꽤 많이 팔았죠. 거기에 테마시험 물량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그 물량들이 계속 이제 많이 틀렸다는 거야. 그 와중에 차명 계좌인데 개인들도 415만 주나 팔았어요. 이거는 셀트가 만약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본격적으로 대세가 나오는 것이고 개인들이 사면은 꽝이야 꽝. 또 못 가겠네. 왜? 일반 개인들보다는 차명 계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끝물이 왔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460만 주, 개인이 410만 주. 이건 그럼 주가가 빠졌어요? 작년에? 주가 전혀 안 빠졌죠. 다른 애들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는데, 삼성전자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는데, 셀트는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기관이 450만 주야. 누가? 연기금이 셀트를 왜 사놨겠어요?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 연기금 도와주면 도와주죠. 또 누가? 자사주가. 셀트의 대세 상승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 그죠? 자, 이건 언제죠? 23년. 23년도에도 외국인들이 160만 주, 개인이 440만 주예요. 그럼 올해 400만 주 때, 작년에 400만 주 때, 그 앞에 400만 주 때, 23년, 24년. 그죠? 외국인들 23년도에 보다도 작년이 더 많죠. 4년이.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23년도는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의 매도가 차명 계좌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왜 검은 머리 물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올해는 검은 머리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도 이제 없어요. 차명 계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죠? 그나마 지금 자사주가 또 벅벅 걷어가고 있고, 우리 국내 기관들 말입니다. 5년, 4년 동안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응? 셀트는 그나마 연기금이 없으니까 사놓은 것이고, 그죠? 자, 누가? 자사주 다 걷어가고 있어요. 자사주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1월 5일 날, 올해 25년도, 누가? 시티가 일단은, 지난주에, 그죠? 11만 주입니다. 메리린치는 조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린치의 물량이 나오면서 공매도 누적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티는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 돼. 누가 가져갑니까? 자사주밖에 안 가져가요. 메리린치, NH, 자사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검은머리 신한도, 모간스탠리도 매도를 좀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결국은 시티하고 메리린치잖아, 그죠? 시티 메리린치 지난주에. 자, 그러면 12월 달을 보게 되면은 삼성이 검은머리 몸통이죠. 국내 몸통 삼성이 20만 주예요. 그리고 메리린치. 그러면 12월 달에 공매도가 좀 늘어났다는 뜻이잖아. 메리린치가 17만 주니까. 그럼 결국은 몸통하고 공매도 누른 거하고 몸통하고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시티가 15만 7천 주. 시티는 이제 올해 들으면서 약간,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 만약에 여기서, 지난주로 끝났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죠? 더 부드러울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자사주만 가져간 거예요. 12월 달도. 자사주만.
그죠? 그리고 이제 맥컬리가 또 JP도 일부 외국계는 또 외국인들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거는 이제 하반기인데, 지난해 하반기는 골드만과 신한이 제일 크죠. 골드만은 그 당시 8월 달에 만기일 때, 그죠? 그때 나왔던 물량이었고, 그럼 결국은, 신한이 매도가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누가 가져갔어요? 자사주가 가져갔어요. 하반기도 자사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자사주를, 그죠? 매수를 하느냐.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차명 계좌를 금원머리든 국내든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근데 작년 하반기에도 DB 창구는 이제 셀트의 오랜 주주들이에요. 그죠? 오랜 주주들.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들어온 투자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 들어온 분들이거든, 그죠? 셀트 잘 모르는 분들이야. 그 당시에 그냥 뭐, 코로나 셀트가 신약 만든다 이런 신약 만들었잖아,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일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DB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까지도 지금 힘들어서, 그죠? 주식을 드러내고 있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의 매도가 제일 컸던 게 UBS 골드만. 이쯤 뭐죠? 테마스 물량이에요. 근데 테마스이 이렇게, 과거는 테마스이 팔았을 때, 블록딜 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지금은 작년부터는 주가가 내리나요?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테마스 물량은 이제 걱정할 건 아니야. 주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그죠? 무슨 말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DB가, 그죠? 37만 주나 많이 좀 타내는 그런 또 안타까운. 뭐 결국은 자사주가 가져간 거니까. 그죠? 자사주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3년도죠. 그러니까 23년도에도 DB가 그러니까 23년도에는 DB가 66만 주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았죠. 그죠? 자사주하고. 메리린치가 이제 59만 주 매수를 했으니까. 자, 보면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를 지금 제가 좀 보여드려요. 왜? 이게 이제 올 3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대체는 이놈들이 최대한 끌어서 지금 대차 잔고도 좀 늘리는 것 같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공매도를 쉽게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월 달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대충 이제 시장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왜 진 펜트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4분기는 어쨌든 이제 뭐, 그죠? 실적이 뭐 500억이 됐든 6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동안에 셀트가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적의 이런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인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공매도가 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큰 이슈를 보고 있는 게, 그죠? 보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큰 이슈가 이제 결국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나올 거예요, 이슈가. 그죠? 그게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주고, 그래서 아무튼 190만 주대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뭐 4, 50만 주대에서 그래도 한 50만 주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체 잔고도 지금 거의 한 300만 주 늘어놓은 거예요. 930만 주니까. 대체 잔고도. 그자, 근데 이제 말입니다. 신용이 조금씩 줄죠. 신용이. 그죠? 또 줄어요, 이제. 1월 3일 날도 보니까 2만 3천 주 줄어서 다시 이제 200만 주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살짝 반등을, 주가도 우리가 이게 추세가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또 내려가고 20을 잡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다가 또 반등 주고 내려가는 부분이고, 그죠? 얘는 내려가면 좋은 거잖아, 올라가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다시 200만 주 내려와서 이게 이제 어쨌든 다시 190만 주 깨고 180만 주 내려가는 부분이면 여러분들, 이제 좀 셀트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올해는 저는 어쨌든 셀트를 지금 탈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탈출의 가격은 어딘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고요.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 그리고 자료 집은 그죠?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 거기 뭐 대행사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오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